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은 두 개의 코너로 꾸며집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금요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초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아보는 거고 죽을 때도 또 처음 죽는 거고 모든 게 다 항상 처음 하다 내가 두 번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늙는 것도 처음, 또 부모를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도 다 처음 겪는 일이어서 항상 그 과정이 서툴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을 함께 한 기록을 책으로 엮어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의 저자 권영란 작가를 오늘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영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 늘 함께해 주는 방송인 남정미 씨와도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 네. 저희 오늘 이제 같이 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보내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담겨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독자들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요새 뭐 어쨌든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너무 그 부모님이나 뭐 어쨌든 시니어 분들이 아주 오래 사시잖아요. 그런데 같이 늙어가죠. 예, 오래 살던 부모가 아파지면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그런 그 뭐 간병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 네. 엄마를 그냥 지켜보면서 이 일이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문제구나 싶어서 아주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지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적게 되신 세세하게 거군요. 쓰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건데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이제 예. 보게 되는 거죠. 이 예. 책이 왜 그 여타의 책들과 다른 게 뭐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뭐 이렇게 엄마를 부탁해 같은 그런데 나오는 그런 감정적으로 저희가 대할 때가 대하는 게 많죠. 아니라 예. 늙은 부모를 모시는 늙은 자식들의 현실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실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네. 자식들도 사실은 나이가 들은 상태고 예. 부모님들은 거의 뭐 어쨌든 8, 90대고 사실은 거기 간병하는 분들도 다 6, 70대예요. 다 간병인들도. 비슷비슷하네요. 네, 거의 다 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돌보고. 노노케어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부모님이 지금 좀 뭐 어찌 보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 사실 좀 빼놨었어요. 읽어봐야겠다. 이건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별하신 게 그러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2019년 1월이에요. 아, 그래서 1년 예. 지났네요. 새해 첫날부터 병원에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 있었지만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지신 게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새해 첫날부터 12일 동안 그 의식이 없으시다가 12일 날 돌아가셔서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가 기사랑 책을 보니까 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입었던 그 옷, 뭐 속옷 이런 거를 직접 입고 지내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책에 보니까 이제 뭐 정리해봤더니 구순 사시던 분의 유품이 2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나 어떤 독자들이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어떻게 엄마 옷들을 보통 다 태우고 그러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입고 있었냐 어떤 감정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생각해 보면 그 엄마가 예를 들어 잘 살고 세련되고 그런 분들이 뭐 모피를 남겨주셨다거나 물려 입잖아요. 예. 맞아. 뭐 아주 비싼 가방을 줬다거나 그럼 유품에서, 너무나 맞아. 당연히 이 엄마 추억하느라고 이제 들고 다니고, 예. 입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뭐 모피를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요양원에서 입었던 단체 티.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고 이름이 써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름을 그 매직으로 썼는데 그 매직으로 써놓은 팬티 그다음에
아주 고무줄 낙낙한 네. 그런 편한 바지. 그러니까 환자용이잖아요. 환자와 노인용으로 준 거고 남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얀 옷에다가 다 수건까지 그 양말까지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엄마 이름이 써 있는데 그냥 버릴 수는 버릴 없네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태우기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는 환자복만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옷조차도 입고 계신 게 좀 없어서 얼마 안 됐군요. 되셨어요. 그래서 예. 옷들이 요양원에서 왔는데 너무 애잔한 거예요. 세상에 90평생 남기신 게 네. 이거밖에 없구나 싶어서 그냥 왜 그 팬티 라인에 이름들 있잖아요. 뭐 브랜드가. 그렇죠. 예, 브랜드 예. 이름이 있는데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면 팬티에 그냥 엄마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 거죠. 엄마 이름. 그래서 그냥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실은 환자가 입던 옷이니까 편하잖아요. 네. 집에서 입기에 좋아서 그냥 아무 그 큰 그거 없이 기리는 마음으로 그냥 입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인생이 참 그러고 보니까 가는 길에 우리가 남기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게요. 책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가야 할 요양원 같은 시설들이 남은 생을 도움을 받으면서도 개인의 자존과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또 나중에 내가 또 입어볼 환자복이거나 이런 요양원 생활이 예, 아닐까 예. 하는 의견에서 그렇죠. 또 해보셔서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가보면 네. 진짜 말 그대로 내가 뭐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의식 없으신 그다음에 깡마르시고 정말 자기 손으로 뭐 뭔가를 변을 하실 수 가린다거나 없는. 먹는다거나 네. 이런 게 불가능한 분들이 정말 반은 또 묶여 계세요. 네. 왜냐하면 떨어지거나 이제 아.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촘촘하게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거나 내가 나의 삶이 그 먹고 자고 어쨌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걸 보는 마음이 그렇게도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네. 마지막 그 이제 보호를 받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고 네. 저희 세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갈 곳이 결국은 이건 여기인데 저 모습일 텐데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아주 깊게 하게 됐던 것 실례지만 같아요. 권영란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네. 어떻게 보여요? 이거 지금 작업용 멘트 아니에요? 예, 지금 50 중반이에요. 이제 예. 10대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보시고 나니까. 엄마를 보내고 나니까 네. 그렇게 처음으로 생각이 그런 생각을 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변에 내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고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다 나의 문제더라, 내일이더라라는 말을 지금 누구나 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제 친구들도 부모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아프고 네. 많이 보내기도 가기도 했어요. 하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때인 거죠. 예, 이게 다 처음이어서 저희가 항상 서툴고 어렵고 힘든 건데 그 시간을 지금 남들보다는 조금 뭐 겪으신 과정을 이제 쓰신 거 아닙니까? 네. 그 시간 돌아보시면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처음으로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 순간. 저가 나이는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중반인데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금기시돼 있고 좀 불안하고 불길하고 사위스러우니까 말들을 안 꺼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는 게 부모 앞에서 말하는 것도 좀 뭐 그거는 또 실례고 불효하는 예의가 것 아니고 같고. 예. 그러니까 말들을 안 하는데 맞닥뜨려놓고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말 그대로 임종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본 게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 그 과정이 당황스럽고 슬픈 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 너무나 길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통? 뭐 인간으로서 말 그대로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온 삶의 끝이 너무 고통스럽고 좀 축축하고 길고 개입할 수 없는
그 나의 죽음이나 나의 삶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정말 축축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건 작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그 순간을 지금 맞아요. 시간은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네. 그 박연준 그 시인 그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라는 그 네.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가 있는데 예. 거기에도 아버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 팥죽색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감정과 색깔이 사실 저도 그 검보라빛 팥죽이 검보라잖아요. 맞아요. 그 예. 진보라 그게 사실은 일종의 죽음의 색깔 그 온몸에 그 저승꽃이 돋아나서 하나도 그 이 피부색이 없는 상태인 거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분들이 맞아요. 오래 살고 오래 앓은 분들은 피가 순환되지도 통하지 않고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보라 검보라 그런 느낌으로 봤죠. 몇 그랬군요. 개월을. 네.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고 타인의 손길에 목숨을 맡겨야 살 수 있는 존재. 아기와 노인, 귀엽지도 않은 아기 이렇게 이렇게 엄마를 표현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딸이랑 엄마는 약간 좀 부자지간이 끈끈한 것과 또 다르게 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관계죠. 네. 두 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 책에는 사실은 엄마 오래 떨어져 살아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다라는 그거가 엄마 그 아픈 중에는 굉장히 미움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 제가 막내딸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슬픈 일이 있어도 좀 많이 웃는 편이고 얼굴도 좀 웃는 상이고 이렇게 좀 약간 명랑해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종다리 같다 그랬어요. 종다리. 종다리. 그리고 지지배배. 예, 그러니까 항상 엄마 옆에 앉아서 네.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딸이셨겠네요. 예, 엄마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저도 엄마를 뭐 그때 헤어지기 전까지는 뭐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엄마는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지만 라디오 켜봐 그런 거를 저보고 얘기해보란 얘기였어요. 우리 말해봐. 예, 우리 형란이 라디오 켜봐 이제 이러면 뭐 노래도 했다가 이러면서 엄마랑 밭을 매러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착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이가 좋았었죠.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떨어져 살면서 혼자 살면서 좀 이렇게 다른 엄마처럼 그렇게 거리감이 좀 예, 생기셨나요? 세심하게 안 해줘서 섭섭했던 마음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 그 부모님을 모신 아픈 엄마 이제 노년의 부모님을 요양병원까지 모시러 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뭐 큰오빠 내외분도 편찮으시고 네. 예 그리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 결국에는 그래도 엄마가 형란이 너 제일 좋아했잖아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모든 짐을 다 지셨어요, 그렇죠? 막내딸. 근데 그 짐을 졌다기보다 네. 사실은 정말 무슨 뭐 효심 깊게 내지는 막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거는 정말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일종의 프리랜서로 집에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예. 그 어르신들 하는 말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하는 말 중에 그리고 의사도 말을 했는데 제일 젊잖아요. 막내니까 그렇죠. 제일 젊잖아요. 그리고 아직 건강하잖아요. 머리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떠맡겼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돌보게 명이 되셨던 보기에도 거군요. 제일 그냥 적합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부 다 아팠어요 진짜. 온 다 가족이. 70대고 그러니까 막 나이가 60대고 많으시니까. 이러니까 예. 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나도 아픈 거. 다 맞아, 같이 맞아, 아플 맞아. 수 예. 있는 나이라는 거. 엄마와 그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 이별의 순간에 정말
그 이별 가기까지의 과정에 많은 감정들이 앞서 처음엔 미움이었다가 또 다시 사랑이었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감정도 계속 변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엔 내가 왜 엄마 옆에 와서 엄마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맞아. 일어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건 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 그 이별하는 건 애도 일기라는 그런 책들이 이제 뭐 여러 저자들이 예전부터 써왔는데 그 순간 존엄하고 아름다운 이별에 관해 묻는 애도 일기라고 책 제목 밑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네. 그 이별의 그 순간에 그 감정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 하는 그 이별이라는 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이 부제가 존엄하고 아름다운 이별에 관해 묻는 애도일기인데 사실은 부제라는 게 이제 그 책의 성격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그렇죠. 지은 건데 지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물어요. 존엄하게 죽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뭘까? 그리고 이별을 하는데 아름다운 이별이 또 어딨어. 그리고 죽는 건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도가 막 슬퍼서 죽겠다는 그런 애도가 아니라 기억하고 네. 생각하고 풀고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애도일기라고 붙였는데 존엄하다는 거는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살 권리를 네. 말하는 것처럼 죽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죽음의 방식이나 죽음의 시기를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남의 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 권리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법정 네. 싸움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 그 죽음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죽음이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화장실 출입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은 존엄이더라고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존엄하게 죽는 게 아닐까 싶고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없다고 보긴 하는데 네. 아무튼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너무 이게 뭐 불길하고 사유스럽다는 이유로 가려놓고 꺼내지를 피하는 않는데 거겠죠. 예. 근데 어떤 그 죽음학 요새 죽음학이라는 네. 것도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살았던 이유 중에 8살에 뭐 엄마의 죽음을 봤다라는 어떤 그 문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는 8살에 그거를 봐서 그게 상처가 돼서 문제인 게 아니라 사실은 8살이 돼서야 죽음을 봤다는 게 사실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삶과 갈라놓는 그렇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옛날처럼 우리는 모두가 가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예, 못하는. 받아들이고 보고 그 임종을 막 이렇게 네. 막을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아름답게 태어나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게 네. 아닌가. 이 책 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에 보면 현실적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죽음의 방식이 배우고 못 배운 것, 뭐 돈이 있고 없고 또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 어디서 살 것인지 병원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요양원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연명 치료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장례식 그리고 나 자신을 케어할 돈은 어디에 얼마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도 담겨 중요하죠. 있습니다. 예. 그걸 그래서 엄마 옆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국민보험관리공단에 가셔서 예, 예. 본인의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걸 사전 조사를 연명 의료 하셨더라고요. 의향서를 작성하셨다는 거군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모나 어쨌든 가까운 이에 간병을 해본 사람들은 네. 정말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안 될 했으면 수 좋겠다. 없겠다. 그래서 이 사전연명 의료 결정서를 쓸어가는 사람들의 거의 99%가 간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보냈거나 옆에서 봤거나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길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네.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막 지금 5, 6년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막 병원에 엄마 예. 아버지 모셔놓고
정말 길더라고요. 일주일마다 가서 보는 것, 그다음에 의식을 잃은 게 너무 오래된 분들,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맞아요. 너무 많은데 네. 저는 그나마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웠다는 말은 좀 못하겠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보니 너무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어서 가서 이제 갔더니 거기 그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네. 그 분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로 앞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를 기다리고 등록- 계시는 예. 분들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려고 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예. 지금 같이 간병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지켜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현실이네요. 장례식 끝나고 다 여기로 다 온대요. 오셨군요. 다 네. 거기로 와서 지금 벌써 2월달 기사에 보니까 네. 57만 명이래요. 네. 이거 시행된 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늘고 준비를 있군요.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전연명 의료 결정서가 아주 큰 무슨 힘을 가진 거로 아는데 그런 거 정도는 아니에요. 임종시에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결정을 나는 산소호흡기 키지 말고 이 심폐소생술 하지 말고 그 항암제 주지 말고 영양제를 강제로 삽관해서 넣지 말라 이제 몇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니까. 미리 해놓는 예. 거죠. 그리고 임종시에 알겠습니다. 이걸 쓸 수 있는. 예.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아서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처음에는 이제 엄마처럼 그렇게 모성신화나 이런 엄마에 대한 생각들이 워낙 많고 또 페미니즘을 공부하다 보니 아유 엄마는 어쨌든 왜 똑바르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못 사셨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보내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야말로 그냥 땅의 여자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모든 걸 품고. 예, 모든 걸 품고 그리고 어쨌든 땅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싹을 틔우고 자라게 키우고. 하고 열매를 맺었으면 뭐 독립시키는 거고. 근데 어머니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엄마 자체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땅의 여자? 네,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셨군요. 예, 예. 자, 금요초대석 오늘은 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 권현란 작가와 함께 짧지만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남정미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조금 시간이 짧으네요. 4월 10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